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청 프렌치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강의로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으며 순서대로 안 보셔도 됩니다. 각 그 파트마다 각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보물 강의, 지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는 끝까지 보셔서 엄청난 지식도 얻으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6천년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이 있는 오아시스. 지금은 메마른 황야가 된 이라크의 남쪽 수메르 지방의 도시 우르크입니다.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며 최초의 그 세기 문자, 장편, 문학, 길가메시, 오케스트라, 달력, 천문학, 맥주, 수레바퀴 등 수많은 발명품이 나온 곳입니다. 큰 기근을 맞아 좀 더 살기 좋은 옆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이곳이 바로 3대 종교,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조상 아브라함 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곳입니다. 세계 고대 악기들과 토판들은 전부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역사는 6천년의 그 문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세계 4대 문명하면 어딥니까? 중동의 티그라스 강과 유프라스 강이 만든 지상 낙원 수메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라인 강의 정기적인 그 범람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문명, 붉은 진흙의 황하강이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여러 도시를 건설한 중국의 황허 문명,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흐르는 그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만든 인더스 문명이죠. 이 4대 문명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강을 끼고 발달했으며 또 하나는 청동기 시대에 발달된 겁니다. 안에서는 철로 그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밖에서는 무기를 만들어 침략하고 약탈하며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부족, 도시 그리고 국가를 만들며 문명이 발달된 것입니다. 그 고상한 영국 왕실들 모두 약탈자 바이킹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 아브라함이 살던 이 파파마르던 우르도 결국 약탈을 당하게 되죠. 북에서 그 바빌로니아, 또 인류 최초의 제국 어딥니까? 아카드. 잔인했던 그 아시리아들이 차례로 이 수메르를 강타하자 아브라함 부족은 보따리를 싸서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황야를 떠도는 디아스포라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악기입니다. 딩가딩가.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읽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의 수메르 전통음악을 수천 년간 사방에 뿌려놓은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조 음계 라라라라리리리리, 그 당시는 이 악보가 없었으며 보이스 스킬이 잘 된 그 칸토르가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그 거친 비바보체로 메토라라는 그 견습생들에게 반복적인 연습으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찬가송 힘노디, 예배를 드리는 기도송 사모디. 힘노디와 그 사모디는 처음에 읽기로 시작, 낭송 그리고 노래로 발전했으며 몇천 년 후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이 방법을 그들의 예배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죠. 이 반복적으로 읽는다 뜻은 돌을 닦는다는 겁니다. 바이블, 라이브러리, 코란, 북, 교회 예배라는 뜻이는 리터지, 이거 하다 못해 불교의 경전 모두 반복적으로 읽다라는 뜻이며, 튀르키의 그 수피 종교 댄스도 반복적인 이 동작에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과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대 문학 그 길가메시를 서사시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건장한 남자의 심장 소리를 기준으로 구궁 한 박자, 구궁 구궁 두 박자,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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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자를 정하고, 역시 건장한 남자의 이 긴 호흡을 기준해서 음악의 프레이즈를 정했으며, 멜로디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그 억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 공연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음악이 마치 그리스인들의 언어 같구랴. 이렇게 모든 전통 음악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억양이 그 음색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족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서쪽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해안 지방 페니키아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라 그 해상 무역이 활발했으며 아브라함 부족은 이 수메르의 그 세기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정착해서 보니까 이들은 상형 문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파벳은 그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뭐 조선업, 해양, 무역 등으로 이 돈다발을 매일 만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팔레스타인들이죠.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족들 어서 오시게, 여러 강을 건너오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어. 팔레스타인들은 이 긴 여정 속에서 지친 아브라함 부족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 이런 뜻을 가진 히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부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된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세기 문자와 비교가 안 되는군. 히브리인들은 재빨리 이 페니키아 문자를 인용해 히브리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반유대인 그 바그너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음악만 베낄 줄 아는 이 유대인은 짝퉁의 달인이요, 이렇게 조롱하며 책까지 썼습니다. 뭔 소리? 히브리는 짝퉁이 아니요, 사실 알고 보면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훔친 것 아니요. 히브리인들은 문자와 기호를 이용해 액센트, 템포, 강약, 음의 길이, 끊고 이어주기, 억양 만들기,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 네음악 기호로 성서를 아름답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음악도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 최초 음악 표기법을 만들어냅니다. 페니키아 문자, 히브리 문자, 이집트 문자 모두 첫 글자를 알리프로 시작하는데 이 알리프는 소입니다. 소, 매. 소는 이 고대인들의 힘과 믿음이며 우주의 소리와 관련된 이 상징적인 신이었습니다. 리라, 하프, 바이올린, 첼로,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 머리 모양에서 시작된 디자인입니다. 음악의 표기법을 만드는 히브리인들은 언제부터 히브리인 대신 유대인으로 불려졌을까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고 전쟁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부족은 이집트로 이동했지만 착하던 힉소스 왕이 죽자 람세스 2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을 움켜잡고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지팡이를 든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 또 4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 결국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격,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이 서사시와 서정시를 음악으로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죠. 구약성서의 반성 고백을 하는 시편, 마음을 다스리는 잠언,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 등은 이 3000년간 노래하면서 연주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남유다 다윗 민족이었던 그 히브리인들은 그때부터 유다인, 즉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부터 이 서사시는 에픽이라고 하며 아주 긴 이야기를 낭송하듯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음악을 발전시켰고, 서정시는 리릭이라고 하며 개인의 그 감정과 이 상징적인 언어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서사시처럼 이야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윗의 시편처럼 사랑, 슬픔, 기쁨 같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스 시대는 이런 상징적 단어를 오드라고 불렀습니다. 베토벤의 오드 투 조이, 한의의 창가, 바로 이것도 이러한 감정 모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6000년부터 고대인들은 이렇게 음악의 서사시, 서정시를 어답트했지만 약 25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헬레니즘이 들어서면서 그리스인들은 이 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음악을 문학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자연 철학을 결부시켜서 철학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즉 음악은 학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굽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하는 영지주의자들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도 피규어라며 이 보이는 것은 육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 음표도 이 콩나물로 보이는 피규어라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우주와 관련된 영원한 숫자와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운드에 들어있는 이 성질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탄생하죠. 철학자들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소리와 리듬, 템포, 음계 그리고 각 악기의 소리는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직접 준다는 것이며 이것을 감정 모드라고 하며 에토스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은 보이지만 영원치 못하고 영혼은 볼 수 없지만 영원하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육체를 통해 영혼이 더럽혀지고 타락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신화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통해서 도덕과 질서를 만들고 예술, 비극과 희극 공연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뮤직이란 뜻도 9명의 그리스 여인들이 다루는 예술, 문학, 음악, 이 학문을 말하며 9명의 그 뮤즈 중 시와 문학을 관장하는 여신을 칼리오페라고 합니다. 그 시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컬리그라피. 문학의 여신 이름에서 나온 것이며 영혼과 관련된 글을 말합니다. 즉 글과 이 언어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나쁜 댓글을 함부로 써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음악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중세기 다성음악 모텟이라는 음악 형식입니다. 모든 가사의 음절 하나하나에 영혼이 깃들게 작곡한 것입니다. 클래식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그리스 시대 그 상류 계급을 말하며 상류 계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것을 말하며 청결하고 형식적이지만은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이 클래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 조각가, 화가, 문학가 그리고 음악가는 이 고풍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작품의 균형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콘트라포스트라는 이 균형 맞추기 포즈를 아트 형식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삐딱하면서 발을 슬그머니 내밀어서 균형을 잡는 이 콘트라포스토, 왕년에 껌 좀 씹었던 분들의 포즈입니다. 그리스 시대와 중세기 시대의 대학 커리큘럼은 모두 자연 철학과 관련된 과목이었습니다. 숫자를 우주의 본질로 본 수학, 천문학, 음악, 기하학은 쿼드리즘이라고 분류하고 숫자와 관련은 없지만 영혼과 관련된 수사학, 문법, 이 논리학은 추리붐으로 분리해서 중세기 수도승들은 이 과목들을 필수로 공부하고 또 이것을 찬트에 철저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이 모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달 시스템 정말 중요합니다. 모달 시스템은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언어 표현의 모드, 두 번째 시스템은 감정과 관련된 음계의 모드, 세 번째는 소리의 모드, 그리고 4번째 시스템은 예배 방식의 모드며 율법, 연설, 성서나 성경 작곡, 또 이 문학을 쓸 때 이 모달 시스템을 철저히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찬트를 작곡할 때 이 4가지 시스템을 전부 이용해야만 작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골라잡기 첫 번째. 텍스트 시스템에서 알레고리컬 모드를 골라 잡았다면 성경에서 비유적인 메시지를 가사로 선택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음계 시스템에서 믹솔리디언을 선택했다면 즐거운 모드를 선택, 세 번째 모드의 시스템에서 멜리즈마 모드를 선택했다면 하나로 길게 장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수도승은 무슨 음악을 작곡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라틴어로 알렐루야.
비유적인 알레고리컬 아주 경쾌한 그런 메시지를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아주 경쾌한 감정 모드를 가진 믹솔리디한 음계를 선택해서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 소리에 모두 아 하는 멜리즈마를 선택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 수도승은 알렐루야를 선택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6,000년에 걸친 음악 역사는 사회적 이벤트, 정치, 문학, 철학, 예술, 자연 철학이 서로 맞물려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해하신 분들은 단 15분 안에 놀라운 통찰과 그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강의는 로마 시대부터 현대 음악까지 풍성한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